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이인영 국민의힘 간사 박성훈 부총님은 발언 따로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순서대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선거일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개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꼭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능한 지역 일꾼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는 6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뒷받침할 국민개헌을 완성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국 99주년이자 87년 체제 31년째인 올해야말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 사회를 집행하는 기둥인 헌법을 변화된 시대 정신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안 남아 있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자유한국당 개헌 입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6월 개헌 발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약속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었냐고 저에게 따지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단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모양인데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이것이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5월 4일에는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면 정부도 개헌안 발의를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구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5월 8일에는 개헌연대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 공약 지켜지는가? 지켜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개헌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2016년 9월 김성태 의원의 대정부 질의 여기에서는 30년 전 헌법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128조 1항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여야 정치권만 의지해서는 안 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관제 개헌이라던 분이 2016년 관제 개헌을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언제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것을 반복할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 역시 유사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 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과 지방을 위한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국민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제안을 내놓아 개헌 협상을 정쟁화하고 이를 통해서 6월 동시투표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왜 6월 동시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동시투표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고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개헌한 말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6월 동시투표를 놓치게 되면 향후 개헌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개헌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 합의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 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동시 투표가 무산될 경우 혈세 수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평과 번거로움도 매우 큽니다. 넷째, 동시 투표를 실시해야 개헌한 투표율 동시 실시를 해야 개헌한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개헌이라는 단일 이슈만으로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음 선거는 21대 총선뿐입니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즉각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야당에서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현재 개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야당의 개헌 발목 잡기에 국회는 기초적인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수수관광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개헌을 요청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과연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5개월은 국회 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개헌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 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한 성안의 시간입니다. 야당에게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15개월여 끌어온 국회 개헌 논의, 개헌 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한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간사 간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개헌 발의권에 대해 억지 비난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 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뢰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인영 특위 간사 말씀 있겠습니다. 거의 완벽한 기자회견문이 낭독이 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적은데요. 그냥 몇 말씀 드리는 것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부 이완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기로 해놓고 10월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 그게 한 입으로 그만하는 것 같은데 4년 중인 자신들의 입으로도 이야기해놓고 그걸 장기 집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원정부제, 혼합정부제, 심지어는 분권제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 입으로 도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 발의를 놓고 자신들이 후보 시절에는 필요시에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 시한이 임박하니까 그건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역시 한 입으로 도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개헌판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권형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상 내각제 아닙니까?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극형 그런 현상만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또 그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하는 등의 조각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내각제를 넘어서 내각제와 100%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당이 연동형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개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그 약속 파기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번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보정당 혹은 정의당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결제하듯이 자신들이 선심 쓰듯이 자신들의 주장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왜곡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작권 탈취에 해당합니다. 본래 우리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입만 열면 장기 집권 어쩌고 이렇게 어쩌고런 표현을 빼겠습니다. 장기 집권 운운하는데 매각제를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아버지 혹은 그들의 큰형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장기 집권 음모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후예답게 매각제를 통해서 정치적 기득권 이런 것을 유지 온전시키고 심지어는 확대 재산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개헌의 시간표가 거의 다 임박했습니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시간의 문, 절대 시간의 문이 곧 닫혀야 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 시간이 임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도 헌법상에 보장된 90일의 시간 외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아무리 단축시켜봐도 4월 20일 안팎이 거의 데드라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단 일주일이라도 대통령 개헌 발의를 연계 줍사 이렇게 요청한 것은 국회발 합의 개헌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라도 국회가 아주 소중하게 사용해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국회 뜻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놓쳐서 설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국회는 4월 20일경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하고 그런 논의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다음 한 주일이 지금부터 다음 한 주일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에 진짜 금보다 옷보다 더 귀한 시간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마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반개헌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보이는 그런 행동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공시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심지어는 70% 이상의 국민의 의지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하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개헌, 촛불개헌, 더 좋은 개헌으로 가는 이런 길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결단하고 터닝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이젠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원내수석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30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맞은 헌법 개정 시기가 더 이상 정치권의 협상이나 행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근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국민들께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도하고 주창한 게 아니라 지금의 야당 측의 요구가 얼마나 당시 거셌습니까? 국민들께서 국회와 정치권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무겁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서 이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적반하장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6월 개헌 발의 또는 9월 국민투표 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오십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가 안 될 경우 즉 9, 10월 국민투표가 불성립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를 보면 한 55%, 56% 나옵니다. 그것은 전국의 수만 명의 후보가 현장에서 맹렬히 선거운동을 벌이고 사돈의 탈춤까지 다 선거전에 뛰어든 결과가 55, 6%인 것입니다. 87년도 개헌은 6.25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운동 직후에 그 가장 절박했던 직선제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런 지방선거 등 선거 투표를 감안했을 때 실제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얼마 될 것인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1,200~300억 이상의 혈세를 쓰고도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 이런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정치, 특정한 종교 집단 또는 이익단체, 증권단체가 개헌 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개헌 투표 불참 운동을 거세게 벌린다라면 실제 50%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기 무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야당들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혼란과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대통령으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3월 26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논의만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논의만 기다리면서 개헌 투표를 결국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라도 국회가 3월 20일까지 합의하면 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또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마지막 협상에 임하겠습니다만은 야당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협상을 개헌 투표에다가 연계시킨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동시투표 국민약속을 본인들도 이것을 지금은 당론이라고 하면서도 또 뭔가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투표율과 선거제도 개편을 맞바꾸려고 한다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건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그리고 약속했던 투표율은 투표율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두 당은 자유한국당의 이 정략적인 이 동시투표 거부를 반대하고 설득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